26년 2월에 채말리가 반대 상소문을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세종 28년 12월 하니까 한 2년쯤 뒤가 되는 거죠. 세종 28년 12월 같으면은 후민정음을 반포하는 것이 세종 28년 9월이니까 후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온 국민나라에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처럼 이 과거 시험에 넣게 하는데 과거 시험에 누가 어떻게 출제를 합니까? 세종만큼 많은 사람이 없는데. 물론 집현전 학사 중에 이제 그때 했던 정인지라든가 뭐 박평년, 김성삼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매번 과거 시험 출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후민정음을 쓸 수 있으면은 시험에 붙여서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좀 강화해가지고 세종 29년 4월에 가면은 이 세종 후민정음을 쓸 수 있어야 국 같으면은 기역 다음에 우가 밑으로 내려오고 각 같으면은 기역 다음에 아가 옆으로 가고 서 있는 모양은 오른쪽에 서고 누워있는 모양은 밑으로 가고 받침은 다 맨 밑으로 붙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을 초성, 중성, 종성에 모으는 방법이죠. 그 모으는 방법은 서 있는 놈은 옆에 쓰고 만약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음절이 네모 반듯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서 있는 놈은 오른쪽에 쓰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마지막 놈은 누워있는 놈은 밑에서 받치고 종성이라는 것은 항상 맨 끝머리에 붙고 그렇게 해야 네모 반듯한 글자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쓸 줄 아는 놈만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강화시키는 세종 29년의 4월에 나오는 조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그러니까 세종 다음에 문종이 있고 단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조가 있고 되는데만은 이 세조가 세종의 아들이죠. 3대 4대는 되지만은 문종의 동생이니까 이 세조대에 오면은 과거 시험에서 이 후민정음은 삭제가 됩니다. 왜 삭제됐겠어요? 후민정음이라는 그 책, 아까 세종 28년 9월에 나오는 그 책의 정인지 서문에 보면은 이 세종이 만든 글자는 참 오묘하고 찔려하고 막 이렇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이 내는 소리뿐만 아니라 짐승이 내는 소리도 할 수 있고 오랑캐의 말도 다 적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서 똑똑한 사람이면은 하루아침 익힐 수가 있고 아무리 멍청이라도 열흘이면 익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다음에 아는 옆으로 쓰고 누 하면은 밑으로 쓰고 눔 하면은 종성에 쓰고 이게 무슨 시험 과목으로서의 변별력이 있겠어요? 그 아들 대에 와서 인거 몇 개 지나지만 아들 대에 와서 이거는 시험 과목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오묘하게 그 후민정음을 창제한 원리를 적으라면 몰라도 그것도 그냥 후민정음 책을 똥똥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세조대에 오면은 이미 사대부 집안에서는 두루두루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더 이상 시험 과목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 탄압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조가 이제 이 세종하고 저 아버지하고 이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좋을 생길 수도 있죠. 큰아들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했는데 그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대부 계층에서는 시험 이미 한글이 충분히 보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는 과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임금이라는 건 이제 세종이죠. 세종이 언문을 지시할 때에 바로 언문으로 그때 당시는 이제 언문이라고 하는 우리 개화기 언저리에 이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자는 본래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두루두루 쓰는 그런 뜻이지 밑에 하층민이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한글이라는 하는 것은 하층민부터 쓴 것이 아니고 임금부터 썼는데
그것이 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뜻이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백성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걸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 이조실록, 조선실록을 찾아보면은 언문이란 언문, 언간 내지라 언자 나오는 걸 찾아보면 이렇게 수천 개가 나오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거기나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언자가 제대로 써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임금이 세종이 업무를 지시할 때에 이 언문으로서 이게 내려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이제 이 신하가 임금에게 보내는 걸 해가지고 적었는데 이 양녕대군이 문종에게 하면은 양녕대군은 세종이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라서 이 양녕대군은 문종에게는 큰아버지가 됩니다. 그 양녕대군이 이제 이때 동생한테 이 왕위를 양보를 한 거죠. 그거 보면은 세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임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 세종만 우리가 잘했다 할 게 아니고 양녕대군한테도 야, 너 잘했다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양녕대군이 문종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을 해달라라는 식의 편지를 보낼 때에 언문으로 써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해빈은 그 세종의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정부이 아니고 후궁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되는데 대단히 이제 이 해빈이 임금 세종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세종실록에서 보면은 해빈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해빈이 누군가가 이제 여기에 누구를 보내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해빈이 또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해빈이 또 임금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왕족끼리도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해빈은 임금의 후궁인데 후궁이 자기 남편에게 보낼 때도 이렇게 언문으로 써서 글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신하가 해빈에게 하는데 이제 해빈은 아주 왕비니까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여기 이제 국내 소통 수단으로 해가지고 신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은 신하가 해빈에게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하가 신하들끼리 의사소통할 경우에도 한문으로 쓰고 하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그 한문이라는 요놈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그 대표적인 하나 한다면은 유종지미 이게 무슨 뜻이죠? 유종의 아름다움인가? 종지미가 유해야 된다인가? 둘 다 가능한 거죠. 시작해가지고 끄트머리 안 맺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끄트머리 제대로 맺어야 된다. 그럼 유종의 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 거고 인간 일을 버려놓으시면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둘 다 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그래서 이제 내가 까딱 잘못 쓰게 되면은 상대편한테 뜻이 잘못 전달될 수가 많은 거죠. 근데 언문으로 우리말로 그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절대 생길 수가 없죠. 하여튼 그런 때문인지 무슨 뭐 쉽기 때문인지 무식하기 때문인지 잘 몰라도 궁중에서 두루두루 이 신하들끼리 소통을 할 경우에는 언문으로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조선실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그 교육수단이라고 할 때에 천자문 해가지고 배우려고 그러면은 하늘천이라는 언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따지라는 언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요 글자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최시진 선생의 이 1527년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언문을 배우고 한자를 알면은 비록 한문에 배우는 스승이 없다 하더라도 한문에 통할 수가 있다. 언문을 먼저 배워라. 왜? 우선 배우기 쉽고 그 배우고 나면은 한문을 배우는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쉬운 한글부터 배워라. 당신은 언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글이 점차 보급이 되어 갑니다. 오로지 우리 한글이 보급이라는 것은 그게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종이라는 이 위로부터의 문자 혁명에 의해서 우리 문자 생활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혁명하고 아래로부터 혁명하고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혁명을 부리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지 방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요새 사업계획도 문제가 막 되고 그런 모양인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어느 놈이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